그 이야기가 지금 봐도, 지금 아이들 그 세대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40년 이상을 롱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중장년층에게 로봇 태권브이는 영원한 우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배우 강신범 씨. 강 씨는 아들 이름을 주인공 훈이로 지을 만큼 로봇 태권브이의 열혈 팬입니다. 와, 이거는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우리나라 로봇가 악당 로봇을 막 때려 부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훈이라는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제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91년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훈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강훈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인터뷰 내내 로봇 태권브이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바운스 하는데, 태권브이 인기라는 건 여자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의 지금 최고 인기 있는 캐릭터가 뭐죠? 어린 나이들이 그 뽀로로를 뽀통령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태권브이가 태통령이었어요. 강 씨는 로봇 태권브이가 자신에게 용서와 화해를 알려준 최초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태권브이와 훈이가 나중에 그 맞닥뜨렸을 때 카프 박사가 이제 막 회개를 합니다. 울면서. 그랬을 때 절벽에 떨어지려고 할 때 훈이가 카프 박사 위험하다고, 뒤로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는데, 아니, 당신은 카프 박사? 그 많은 로봇들을 개발했지만 한국의 태권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말았어. 용서해다오구나. 그렇게는 안 될 것이오. 카프 박사, 위험하오. 가지마오, 카프. 분명히 악당은 나쁜 거고 무조건 때려 부셔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태권브이에서는 그러지 않았었단 말이죠.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벌만 줄 게 아니라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태권브이를 보고 이제 느낀 거죠. 강 씨는 로봇 태권브이를 처음 봤던 9살부터 중년이 된 지금까지 로봇 태권브이와 함께 나이를 먹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화 왔습니다. 스트레스가 받거나 아니면 옛날 어린 마음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 항상 태권브이를 꺼내서 봅니다. 그러니까 벨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마다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7순, 8순이 되더라도 벨소리는 태권브이입니다. 로봇 태권브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만화 영화 속 숨은 재미도 한몫을 했습니다. 실감나는 발차기 동작과 세심하게 표현한 손동작까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작화 기법이었습니다. 영화 제작과 기획을 맡았던 관계자에 따르면 로봇 태권브이는 한국 최초의 로봇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태권도 실력을 검증받은 유단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만 아마 전 세계 최초로 국가에서 그 로봇 자격증을 산자부에서 받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같이 로봇도 아마 1년 번호가 있을 거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국기원에서 태권브이가 저 정도 무술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단이 될까 그래서 그쪽 국기원에서 명예사단을 주더라고요. 사범으로 자격이 충분하다. 단순한 만화 영화 주인공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 배우처럼 대우를 받은 셈입니다. 전 세계에 없었던 사례거든요. 태권도를 하는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가슴에 확 와닿고 인상적인 그런 어떤 큰 거대한 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보세요? 영희야. 낯익은 이 목소리. 안방극장에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 김용옥 씨입니다. 당시 성우로 활동했던 그녀가 늠름한 주인공 훈이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지금 거슬러 봤더니 그게 40이 막 못 될 고무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 태권브이의 훈입니다. 국내 OST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태권브이 주제곡도 화제였습니다.
세월이 가면이란 곡으로 잘 알려진 가수 최효섭 씨가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특별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스타가 돼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 남녀노소 모르는 분들이 없었으니까 정말 다른 학교에서 구경까지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 태권브이 로봇 태권브이 주제가는 원래 합창곡이었습니다. 아마 반대로 원래 솔로 버전은 원래 없었죠, 계획에. 그랬는데 이제 합창 녹음을 딱 하는데 워낙 저희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한 두 번 만에 끝이 난 거예요. 오케이가 된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청기 감독님이 녹음실에 너 혼자 그냥 들어가서 한번 해봐. 그러면 심심풀이로.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한 번 불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들려지게 될 줄 저도 몰랐던 거죠. 작곡가였던 아버지 최창권 씨와 김청기 감독이 의기투합해 야심차게 만든 주제가의 반응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사로, 우리의 음악으로 만든 노래였고, 특히나 저도 그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주제가가 나오면 전부 기립해서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높았다. 또래 친구와 함께 로봇 태권브이의 탄생을 지켜봤고 주제가까지 불렀던 최효섭 씨에게 로봇 태권브이는 여전히 자신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달려 로봇야 나라 태권브이. 아마 제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아마 뮤지에는 그게 있지 않을까. 뗄 수가 없죠. 짧은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그 정도의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특별했어요. 로봇 태권브이의 아버지 김청기 감독은 아들의 40살 성장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태권브이 이제 큰아들이고 그게 상징이 돼버리고 그는 당시 국산 만화 영화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온 힘을 쏟아부었다고 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 했어요. 정말 그 한 3, 4개월 집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그 스튜디오에서 그냥 아이들 데리고 애니메이터들 키워가면서 또 그래도 그 어떤 그 되겠다는 어떤 희망, 꿈이 있으니까는 그 피로감 이런 것도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당시에는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스토리 전개나 캐릭터의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만화에 대한 그 핍박, 그런 검열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주인공들이 좀 삐딱하게 나가고 반항적이고 오히려 그런 캐릭터들이 뜨잖아요. 모범생 같은 모델을 그 캐릭터를 이렇게 디자인해 오는 것이 안전하고 또 우리 정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처음 시도했던 로봇 만화라 일본 캐릭터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고민은 어찌됐든 그 맞은 거 냄새 안 나기 위해서 그 뭔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순수한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이라는 어떤 그 목표를 두고 그래서 이야기의 구성이라든가 그 어떤 성격 이런 것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죠. 이후에도 김청기 감독은 또리 장군과 우레메를 제작하며 아이들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김청기 감독이 로봇 태권브이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며 명예와 실속을 모두 챙겼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한 원본 필름이 사라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초기 제작비를 마련하느라 판권을 팔아버린 터라 로봇 태권브이가 아무리 흥행을 하고 완구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도 그가 손에 쥔 건 빚뿐이었습니다. 초기는 뭐 판권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을 때고 그는 결국 1997년 의적 임꺽정을 끝으로 작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끊고 이제 이제 학교 대학 같은데 이제 특강 다니고 가끔 이제 붙장난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본격적으로 한 건 없고. 김청기 감독은 한동안 모습을 감춘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영화진흥위원회 창고에서
복사본 필름이 발견됐고 2007년 디지털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한 콤마 한 프레임씩 낡은 그 색감 그런 것들 다시 또 색을 입혀가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재탄생된 걸 보고 마치 난 그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식 다시 돌아온 것 같다. 김청기 감독은 칠순을 훨씬 넘긴 나이에도 최근 수묵화 그리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멋들어지게 펼쳐진 수묵화마다 엉뚱하게도 로봇 태권브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는 이걸 제목을 이제 엉뚱 산수화, 엉뚱 이 수묵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붙여보려고 해요. 엉뚱하잖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로봇 태권브이가 과거로 여행을 떠난 모습입니다. 산수화 속에 이렇게 태권브이 탁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스케치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태권브이 팬들이 다 40, 50대. 태권브이만 가져가기에는 좀 좋아하기에는 좀 또 점잖해진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월은 흘렀지만 태권브이는 김청기 감독과 함께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합니다. 작품만 해도 40여 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전시회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40살이 된 로봇 태권브이 그리고 김청기 감독의 만화 영화에 대한 커다란 꿈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애니메이션은 800만, 1000만 관객 동원한다. 물론 그쪽 거지만 시장은 무한대가 돼 있구나. 그러면 태권브이 할 때처럼 그런 열정 한번 마지막에 한번 좀 불살라 봐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기더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사건 사고에 지치고 힘든 요즘 우리에겐 로봇 태권브이처럼 평화와 정의를 지켜줄 영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영웅이 없는 시대 로봇 태권브이는 영웅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신화로 기억될 것입니다.